전세 퇴거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금액을 반환해주는, 내가 내 집 그대로 거주한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부채를 줄이는 방향, 자본의 총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29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요즘 많이 힘든 시기인데 힘들 때마다 대표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까지 보내봅니다. 마포에 살고 있고 강북, 인천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3개월 뒤면 역전세가 날 예정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산 현황을 기재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해답을 딱 내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큰 틀 안에서 총 4가지 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이 뭔지, 그리고 차선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큰 틀에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으니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시 한번 답변, 그리고 전략과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뒤에 판서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와 B, C 아파트 이렇게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A 아파트, 마포 아파트에는 거주 중에 있고 B와 C 아파트에는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유 중에 있는데 이 두 아파트에서 역전세가 발생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개개인마다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산 현황을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정확한 자산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 지금의 시장 상황에 맞게끔 미시적 관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큰 틀, 총 4가지 안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전부 다 답변이 다 달라질 수 있고 전략과 계획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처럼 우리는 3주택을 보유하고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자산을 지키는 게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 3주택, 내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3주택을 만약에 보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A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를 전세로 전환시키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B와 C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이런 방향이 첫 번째 이런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주택을 보유하면서 역전세를 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또 두 번째 안은 A는 그대로 거주한 채 B와 C에서만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는 겁니다. 자,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이런 방안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 방안, 3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세 번째, B와 C가 아니라 이번에는 거주하고 있는 A에 있는 아파트에 담보대출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겁니다. 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B와 C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요런 또 방안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주택뿐만 아니라 한 채를 매도하고 2주택이 되는 요런 방향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주택을 보유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마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B와 C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이런 방안은 사실 가장 좋지 않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3주택 가운데서 가장 하급지의 하급 아파트를 매도하고 따라서 C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B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이런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있어서 역전세를 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최선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가장 최선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건 저는 요 두 번째, 요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최선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달 또는 멀지 않아 다음 달 7월 달까지는 이제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현재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있어서 DSR이 적용이 돼서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40%, 2금융은 50%의 DSR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A에 있는 아파트에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당연히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젠 2021년, 2022년 요 특정 기간에 만약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우리 지금 B와 C는 특정 기간에 아마 전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있어서 역전세가 발생되면 아마 최대 1년간 유예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 금융위가 그리고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에 있는 이런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DSR 적용이 배제되는 그런 대출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LTV가 다주택자 LTV 60%가 나올 수 있고 DSR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A에 있는 아파트에 만약에 대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서 B와 C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고 또 이게 정부 정책에 있어서 대출이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도 대출 금리도 지금의 적정 금리에 맞게끔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웬만한 대출도 3%대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시장 금리에 맞게끔 대출 금리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이 B와 C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금액을 반환해주는 이런 방안이 최선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의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릅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업장을 3개월 정도 유지한 사업자인 상황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대출 LTV 70%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DSR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최우선 변제 금액은 우선적으로 이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금액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그리고 인천 과밀 억제 권역은 4,800만 원 이렇게 최우선 변제 금액 이 방공제가 적용이 돼서 LTV 70%에서 방공제를 뺀 금액 그 금액이 사업자 대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DSR 적용이 되지 않고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LTV 70% 수준 내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집 그대로 거주한 상황에서 B와 C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자 대출보다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먼저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 금융위와 정부 정책에서 나오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사업자 대출보다 조금 더 저리일 거다. 사업자 대출은 지금 현재 거의 한 6%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 정책에서 나오는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 금리, 낮은 금리로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자 대출.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방향, 이게 이제 세 번째 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대출이 지금 A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릅니다. 만약에 A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출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A에도 대출이 있고 B와 C에도 대출을 받는 거고 또 B와 C에 전세 보증금이라는 부채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택에 있어서 부채 한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의 시장의 장세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따라서 부채를 줄이는 방향, 자본의 총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차라리 3주택보다는 2주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자, 3주택에 있어서는 가장 하급 지역, 하급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도한 자금으로 B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또 거기에서 남는 자금이 있다면 A에 마포에 있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그걸 좀 상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방향, 이런 방향이 저는 좀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선책, 저는 그거는 제일 첫 번째 A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얼마든지 전세로 나가던 월세로 빠지던 임차 시장으로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또 전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적정 금액의 전세로 내놓으신다라고 한다면 금방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세로 빠르게 전환시키고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B와 C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그런 방향이 차선책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차선책으로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이거는 개개인마다 자산 현황 포트폴리오에 따라 전부 다 방안 선택이 다 달라질 수 있고 결정이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미시적 관점,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첫 번째는 B와 C 전세 퇴거자금 대출 받아서 적정한 금리로 책정된 대출 받아 전세 보증금 반환해주는 이런 방안이 첫 번째 안. 그리고 사업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대출을 좀 받으셔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이런 방향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부채가 좀 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출 좀 있는 상태다. 그러면 무조건 2주택으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하시다.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에서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좋지 않다. 부채를 줄여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주택, 똘똘한 2주택을 차라리 끌고 가는 게 가장 유리하실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선책인 A에 있는 아파트, 이거 지금 전세로 전환시키고 그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금 반환해주는 이런 방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지금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